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8월 2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제 뉴스를 좀 올려드리고요. 소식을 이제 접했는데, 안타깝게도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빅토리아주가 또 최다 확진자를 기록을 하면서 상황이 지금 갈수록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첫 번째는 일단 정치권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백신 효과가 효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이제 떠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코로나 소식은 이렇게 매일 호주 경제 뉴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반에서 한 9시 사이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좀 발표를 하고요.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는 항상 10시에 이제 주지사 브리핑을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1시 정도에 발표를 하면서 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8월 21일자 각 주별 백신 접종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호주 전체적으로는 지금 16세 이상 1차 백신 접종이 51.8%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2차 접종은 29.6%를 넘어섰습니다. 70세 이상은 지금 84.9%, 그리고 2차 접종 같은 경우는 56.7%를 넘어섰네요. 가장 심각한 뉴사우스웨일즈주 먼저 보면요. 57.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차 접종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글래디스 베리직클리안이 약속한 거는 1차 접종이 60%가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완화를 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뉴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도 50.4%로 1차 접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2차 접종 같은 경우는 29.4%를 기록을 하면서 조만간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르게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타즈메니아입니다. 1차 접종은 55.5%를 기록을 했고 2차 접종은 36%를 이미 돌파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지금 국경 봉쇄를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다른 주에서 넘어오는 여행객들이 2차 접종을 받은 사람만 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안을 일단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백신 효능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기사였는데요.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니카를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계열수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2주 후부터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화이자나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굉장한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한 95%까지 예방률을 보이면서 이게 쭉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됐을 때는 한 25%의 예방 효과를 보이더라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아스트라제니카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다른 화이자나 바이온테크보다는 조금 더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이게 조금 길게 오래 지속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 한 55%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교차점이 한 4개월 되기 전에 이렇게 교차점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다면은 3차 접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자료도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는 백신 접종이 좀 빨랐는데요. 일단은 예방률이 지금 16세부터 59세까지 조금 떨어진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12세에서 이제 15세까지는 2차 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60세부터 90세 이상은 3차 접종을 들어가면서 예방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받고 기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방률이 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접종 다시 오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신이 이렇게 맞고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백신 맞는 의미가 없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하고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효과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1차 맞고 2차 맞고 3차도 물론 이제 맞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 그래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확진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확실히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높고요. 2차 접종을 맞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확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차 백신을 맞았을 때는 확진이 덜 된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다시 영국으로 좀 돌아와 가지고요. 50세 이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 걸렸을 때 입원 환자하고 이제 사망자를 이제 추적을 했는데요. 백신을 맞았을 때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하고 지금 예방 효과가 한 11배 정도에 달한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병원 입원 환자도 확실히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맞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으로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확실하게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한 일주일 전에 코로나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호주 연방정부, 그러니까 스콧 모리슨 총리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변화가 좀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스콧 모리슨 총리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에게 이제 압력을 이제 가하면서 링 오브 스틸, 그러니까 전면적인 봉쇄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전면적인 봉쇄 플러스 12개 위험 지역에서는 통금까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가 말하는 거는 다음 주에는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자가 한 60%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주하고 스콧 모리슨 총리하고는 현재 70에서 80% 접종률을 보이게 되면 어느 정도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방향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보도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호주 주지사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8월 20일 날 마크 맥고한 서호주 주지사는 오늘 시드니 일부 지역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고 항상 절반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뉴사우스웨일즈주를 비판했습니다. 마크 맥고한은 국가 내각이 코로나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고 또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압력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서호주 주지사는 우리 정상화계획, 호주 정부하고 주정부끼리 다 합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확진자 수 확실히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을 때 그때 완화하는 걸로 같이 사인하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지금 상당히 몰리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완화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는 다시 이제 좀 태세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확진자를 제로로 만드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는 일단은 백신 접종률을 맞는 숫자가 높아지니까 완화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스콧 모리슨 총리는 서호주를 겨냥을 해서 경제를 재개하고 락다운과 국경 폐쇄를 계속하겠다는 국가 정상화 계획을 어기는 주정부 지도자들은 국민과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일단 우리가 짠 로드맵을 따라줄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서호주하고 퀸즐랜드 쪽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주는 이미 서호주, 퀸즐랜드주, 그 다음에 빅토리아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연방정부하고 스코모하고 이런 식으로 대립각이 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호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면서 지금 서로 지금 양분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빅토리아주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토리아주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빅토리아주에서는 강력한 봉쇄를 지금 주 전체에 다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트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통금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요게 잦아들지 않으면 지금 연방정부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조금 더 큰 소리를 좀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 봐라 이거 안 잡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80% 넘어가게 되면 봉쇄 완화해라. 경제 재개해야 된다. 이거 막아놓고 경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힘들게 살게 못한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가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예전에 뭐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개방을 이제 완화를 했다가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가 좀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가 다시 또 봉쇄를 또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봉쇄를 완화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충격은 기관 보고서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서 지금 4분기로 지금 전이가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중되고 있다라고 조금 암울한 전망들이 지금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서도 뉴질랜드가 확진자가 이제 늘어났는데요. 여론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도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방향 쪽으로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백신 맞은 사람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도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백신을 좀 맞으시는 게 훨씬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백신을 빨리 맞으시고요. 코로나 예방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권이 또 바뀌게 될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